지금부터는 화이트박스 테스팅의 또 하나의 중요한 관점인 데이터 플로우 관점에서의 커버리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서는 데이터 플로우 커버리지의 강점을 설명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코드와 테스트 셋을 가지고 설명을 시작해 보도록 하죠. 이 코드는 여러분들이 쭉 읽어보시면 되겠고, 여기서 9번 문장에 G는 G 나누기 X가 있어요. 그래서 X가 분모로 나타나기 때문에 실제로는 여기서는 Y가 0이 아니고 and X도 0이 아니면 이렇게 구현해야 하는 이런 조건을 갖춰야 함에도 불구하고 코딩 과정에서 이렇게 Y가 0이 아니면 이렇게 구현했다고 해보죠. 그러면 분명히 이 부분은 실제로 X가 0인 부분을 거르지 못하기 때문에 여기서 0으로 나눈, 즉 divide by zero라고 하는 그런 상황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이제 밝혀내기 위해서는 테스트셋이 준비되어야 되는데 여기서는 이제 MCDC adequate test셋이 이렇게 준비됐다고 해보죠. 그래서 MCDC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앞에서 컨디션 커버리지 공부했었고 디시전 커버리지 했었고 그다음 컨디션과 디시전을 같이 고려하는 컨디션 앤 디시전 커버리지까지 이제 했었어요. 그 다음에 또 이제 멀티플 컨디션 커버리지 또 이제 봤었죠. 그래서 이 컨디션 앤 디시전 커버리지와 멀티플 컨디션 커버리지 중간 정도에 위치하는 커버리지를 갖는 것이 MCDC 커버리지가 되겠어요. 그래서 이 자세한 부분은 다음 주에 자세히 공부하기로 하고 이 MCDC는 어떤 강점이 있냐면 실제로 그 컨디션 앤 디시전 커버리지보다 커버리지 높으면서 실제로 멀티플 컨디션 커버리지는 상당히 많은 조합을 우리가 만들어내고 그것을 가지고 테스팅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조합의 개수가 상당히 많아진다라고 하는 그런 문제가 이제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거에 비해서 MCDC는 중간 정도에 위치하면서 실제로 테스트 케이스의 수는 이 멀티플보다는 이 CDC, 컨디션 앤 디시전 커버리지에 가깝게 적은 테스트 케이스를 가지고 상당히 테스트 효율이 높은 그런 테스트 케이스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요즘은 가장 각광받는 테스트 케이스 생성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MCDC 에듀킷 테스트 셋이 이렇게 주어졌다고 하면요. 이 테스트 셋을 가지고 우리가 여기 적용을 해보면 결국은 즉 X가 0이 아니어야 된다라고 할 때는 그런 상황을 이 테스트 케이스 가지고는 이제 밝혀낼 수 없다라는 거죠. 좀 더 자세한 거는 다음 슬라이드에서부터 좀 더 자세히 살펴보기로 하죠. 네, 그러면 이렇게 준비된 테스트 데이터를 가지고 프로그램을 실행해 보면서 경로를 한번 따져보도록 하죠. 먼저 T1 테스트 케이스를 적용하면 0, 0이에요. 그래서 X가 0이 아니면 6번 하는데 0이니까 이제 7번 문장을 실행해요. 그 다음에 8번에서도 0이 아니면 9번 하는데 0이니까 이제 10번 합니다. 그래서 7번 다음에 10번을 수행하는 과정이고, 그 다음에 T2를 적용하면 X가 0이 아니니까 6번을 실행하죠. 그 다음에 Y가 또 0이 아니니까 9번을 실행을 해요. 그래서 6번에서 한 다음에 9번을 실행을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디바이드 바이 제로 오류를 찾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실제로 디바이드 바이 제로를 찾으려고 하면 여기서 7번 다음에 9번이 실행되도록 해야 그 디바이드 바이 제로를 찾을 수 있죠. 왜냐하면 5번에서 if x가 0이 아니면 6번으로 갔는데 0이면 7번으로 갔어요. 그래서 x가 0인 상황이니까 이제 7번 수행했는데 그것이 그 다음에 9번으로 제어가 흘러가도록 하면은 바로 여기서 원래 x는 0과 달라야 된다라고 해서 x를 걸러야 되는데 그 부분이 빠져 있으니까 여기서는 당연히 이 과정으로만 오면 x가 0이니까 디바이드 바이 제로 상황이 생겨서 오류를 발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7번을 수행한 다음에 9번을 수행하도록 하는 그런 경로를 따라서 수행되도록 해야 되는데 우리가 MCDC를 만족하는 이 테스트 케이스를 가지고는 이 7번 다음에 9번으로 수행되는 이 경로를 실행할 수 없다라는 거죠. 따라서 디바이드 바이 제로 오류를 지금 준비된 테스트 케이스를 가지고는
수행할 수 그러니까 디바이드 바이 제로 오류를 발견할 수 없다는 거죠. 네, 여기서는 데이터 플로우 커버리지의 강점을 설명하기 위해서 G 변수에 대한 모든 define use 페어들을 커버하는 테스트셋이 준비되어 있다고 하면 이 테스트 셋을 가지고 오류를 발견할 수 있음을 이제 보이려고 하는 그런 것을 설명하려고 한 슬라이드가 되겠어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는 아직까지 여러분들 define use 페어에 대해서 배우지 않았죠. 그래서 그건 자세한 건 다음 슬라이드에서부터 배울 거니까 여기서는 준비된 테스트 킷을 가지고 오류를 발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만 잠깐 살펴보도록 하죠. 아까 얘기했던 대로 결국 디바이드 바이 제로 오류를 발견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어요. 7번 문장을 실행한 다음에 그 다음에 9번 문장을 실행하는 이러한 그 경로를 실행하도록 테스트 데이터가 준비되면 된다고 했죠. 그래서 7번을 실행하려고 하면 조건이 뭐여야 돼요? 즉 x가 0이 아니면 6번을 하니까 x가 0이면 되겠죠. 그래서 x가 0인 값과 그 다음에 9번을 하려고 하면 y가 0이 아니면 되는 거죠. 그래서 y가 0이 아닌 y가 1 이렇게 하면은 9번을 실행하게 되겠죠. 그래서 요 x가 0, y가 1인 테스트 데이터를 가지고는 7번 문장을 실행한 다음에 그 다음 9번 문장을 실행하게 돼요. 그러면 결국 7번을 실행하게 된다는 것은 x가 0이기 때문에 7번을 실행했는데 그 다음에 9번을 실행할 때는 이미 x가 이제 0이니까 x가 분모에 나타난 거예요. 0이 분모에 나타나니까 디바이드 바이 제로 상황이 생겨서 그런 디바이드 바이 제로 오류가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디바이드 바이 제로에 대한 상황을 체크할 수 있는 그런 테스트 데이터가 이렇게 준비되면 그런 오류를 이제 발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테스트 데이터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앞에서 얘기했던 대로 G라고 하는 변수의 모든 define use 페어들을 커버하도록 그런 테스트 데이터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런 테스트 데이터를 찾을 수 있다는 것을 여기서 이제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오류를 테스트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7번 다음에 9번이 실행되게 함으로써 디바이드 바이 제로 상황이 실제로 발생해서 디바이드 바이 제로 오류가 있다라는 것을 이제 보이려고 하는 거죠. 예, 그렇게 하고요. 나머지는 여기서 이제 과제가 되겠는데 여러분들이 앞에서 LC-SAJ 커버리지에 대해서 배웠었죠. 그래서 여기서는 LC-SAJ adequate test case를 여러분들이 이제 만들고요. 여러분들이 구하고 나서 그 테스트 케이스를 가지고 오류를 발견할 수 있는지를 보이는 것이 과제가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부터 변수에서의 그 정의와 사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뭐 우리가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C 언어나 자바 같이 절차적인 프로그래밍 언어는 당연히 이제 변수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변수가 있을 때 그 변수의 값이 할당되는 그런 경우를 우리는 변수가 정의된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제 변수가 사용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예를 들어서 y 더하기 g를 x에다 어사인 한다라고 하면 이때는 x라고 하는 변수의 값이 저장되니까 이때는 x는 정의된다라고 하고요. 그 다음 y하고 t는 사용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선언문 같은 경우는 선언문 경우 이제 정수형 변수 x, y 또는 10칸짜리 배열 A10 이렇게 한다고 할 때 이 선언문의 경우는 기본적으로 이제 변수가 정의된다라고 이제 우리가 그런 가정을 한다는 거죠. 그렇지 않고 다른 경우는 다 이제 결국 변수의 값이 저장되면 정의되는 거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사용되는 경우로 이제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입력문 같은 경우에 x, y의 값이 저장되니까 정의되는 경우고 출력문은 x, y가 사용된다는 거죠.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함수 호출을 할 때 이렇게 컬러가 있겠고 불려지는 컬리가 있을 때 어떤 변수가 이렇게 파라미터로 이렇게 전달된다라고 하면 x라고 해보죠. 전달된다고 할 때 이렇게 컬바이 밸류의 경우 컬바이 밸류로 이제 함수 호출을 할 때는 이 변수 파라미터 x의 경우는 우리는 use 된다 또는 reference 된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컬리 안에서 x에다가 어떤 값을 어사인 한다고 하더라도 이 어사인한 값이 컬러에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때는 그 파라미터 x는 사용된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렇지만 콜 바이 밸류가 아니라 콜 바이 레퍼런스로 전달될 때는 뭐예요? 여기서는 실제로 아까 콜 바이 밸류의 경우 x 값이 여기에 복제가 돼서 여기에서는 이 콜이 내에서 로컬 변수처럼 쓰이지만 콜 바이 레퍼런스일 때는 여기에 어떤 변수 a가 있다라고 하면 여기에서는 실제로 파라미터로 a의 주소값을 받아서 실제로 얘를 가르치기 때문에 그럴 때는 여기 컬리 안에서 그 파라미터의 값을 저장할 수도 있고 참조할 수 있기 때문에 저장할 경우는 정의하는 definition, 참조할 경우는 사용한 데서 use로 이제 말을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포인터 변수에 대해서 definition과 use가 어떻게 정의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그래서 이런 문장들이 있습니다. 그 각각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근데 여기서는 첫 번째 문장은 x의 주소를 g에다 assign 했어요. 즉, x라고 하는 변수가 있고, x의 주소 값을 g에다가 저장하니까 g가 x를 가르친다. 이렇게 했죠. 그래서 여기는 g에는 x의 주소 값이 저장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 첫 번째 문장은 의 경우는 이 포인터 변수 g가 정의되는 거죠. 아까 얘기했던 대로 여기에는 x의 주소값이 저장되니까 g가 정의되는 것이 되겠고요. 두 번째 문장에는 그냥 g에다가 1을 더한 값을 y에다 저장했어요. 그러니까 g가 담겨있는 값을 1을 더해서 y에 저장을 하니까 이 경우는 g는 사용되는 경우가 되겠고 y는 assign 되니까 정의되는 변수가 되겠죠. 다음 세 번째 문장을 보면 얘는 별표 g에다 20을 assign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별표 g는 뭐예요? 실제로 g에는 x의 주소값이 들어있으니까 별표 g라고 하는 것은 얘가 가르치는 x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25를 assign 하니까 결국 x에 여기 25가 저장되는 형태가 되겠죠. 따라서 여기서는 x라고 하는 변수가 define 되는 거죠. 뭘 통해서? 포인터 변수 g를 통해서 x 변수가 저장되는 거니까 x 변수가 define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문장은 별표 g에다가 2를 더한 값을 y에다가 assign 하니까 우선은 y 값이 define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실제로 별표 g 하면은 여기 x에 들어있는 값을 의미하니까 그 경우는 포인터 변수 g를 통해서 x를 사용한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다라는 거죠. 네, 계속해서 배열의 경우를 한번 살펴볼까요? 배열은 좀 더 다루기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C 코드로 배열에 대한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하죠. 그래서 여기서는 10칸짜리 배열 A를 선언한 경우 되겠고 여기서는 X와 Y를 더한 다음에 결과를 AI에다 이제 저장하는 그런 코드가 되겠죠. 그래서 뭐 여기 앞에 첫 번째 문장은 선언문이니까 앞에서도 얘기했던 대로 선언문은 변수가 정의된다라고 우리가 가정한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define 되는 것이 되겠고요. 두 번째 문장의 경우는 여기서 x와 y를 더해야 되니까 x, y는 이제 사용되는 경우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서 첨자 그 서브스크립트도 인덱스를 나타내는 i도 사용되는 것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배열 변수 a는 정의되는 걸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배열의 경우 조금 복잡할 수 있는 경우가 이런 식으로 생각할 때는 어떤 배열의 할당이 이루어지면 전체 배열을 하나의 싱글 베어리어블처럼 그러니까 하나의 단순 변수처럼 취급해서 배열을 이렇게 정의된다라고 가정하는 것이 되겠고요. 그와는 이제 다른 형태로 해석할 수도 있다는 거죠. 전체 배열 A를 다루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AI일 때는 실제로 A가 아니라 I번째 방 요것이 정의되는 거다 이렇게 다룰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 이럴 수도 있고 또는 이런 식으로 달리 해석할 수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냐는 것은 뭐 상황에 따라서
좀 더 그러니까 그런 범주를 넓게 보느냐 적게 보느냐의 관점이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서 앞에서 얘기했던 앞의 경우는 배열 변수 A를 하나의 싱글 변수로 싱글 베리어블로 간주해서 배열 전체가 정의되고 사용되는 걸로 생각하는 거고, 여기 두 번째 경우는 i번째 방, 즉 AI가 뭐 정의되거나 사용되는 걸로 하니까 우리가 이제 다룰 때는 좀 더 여기선 그러니까 AI 또는 뭐 AJ 하면 얘네들이 i번째 방과 j번째 방을 각각 다른 변수처럼 취급을 하는 거죠. 그래서 다른 변수처럼 이렇게 취급을 할 경우는 더 많은 어떤 그런 뭐죠? 그런 데피니션 유주관계를 우리가 추적하거나 할 때 세밀하게 이제 추적할 수도 있다는 장점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그런 것들을 이제 추적하고자 할 때 혹시 인덱스에 따라서 달리 해석을 해야 되니까 좀 복잡해질 수 있는 것이 되겠고요. 이렇게 배열의 변수를 A를 하나의 변수처럼 취급하면 배열의 값이 인덱스가 다르더라도 저장만 되면 무조건 동일한 변수가 디파인 된 것이고, 그다음에 인덱스가 다른 게 사용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배열 A 전체가 그냥 사용되는 걸로 이렇게 간주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처음에 이제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리퀘어먼트에 따라서 정의하고 거기에 맞게 데피니션과 유주 관계를 파악하는 것이 맞다라는 거죠. 네, 변수의 사용은 크게 C 유즈와 P 유즈로 나눌 수 있겠는데, C 유즈라고 하는 것은 컴퓨테이셔널 유즈가 되겠습니다. 즉 연산에서 계산에서 사용되는 경우가 되겠죠. 그래서 변수들이 이와 같이 어떤 익스프레션 내에 나타날 때는 C 유즈가 된다는 거죠. 또는 이렇게 아웃풋 문장에 나타난다든지 함수의 파라미터로 나타난다든지, 그러니까 함수 호출의 파라미터로 나타난다든지, 또는 이렇게 배열해서 인덱스를 계산하는 첨자 연산에 나타나면 다 C 유즈, 컴퓨테이셔널 유즈가 되겠습니다. 네, P 유즈의 경우는 predicate use라고 해서 그러니까 if문이나 while문 같이 이제 이런 분기문에서 분기문의 그 조건, 컨디션으로서 사용되는 익스프레션의 변수가 나타날 때 그것은 이제 P use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G라고 하는 변수가 이렇게 if문 내에 나타날 때 이 경우에 이제 P use가 되겠고요. 또는 while문에서 이렇게 나타나면 여기서도 G는 X보다 크다라고 하면 G도 그 P 유즈, X도 P 유즈가 되겠죠. 예, 그런데 이 다음과 같은 문장을 이제 한번 고려해 보죠. 이럴 때 여기 if문 안에 그 조건에는 보면 배열 A의 X 플러스 1번째 방이 0보다 크냐라고 이제 따지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분명하게 배열 A는 그러니까 배열 변수 A는 분명하게 이제 P 유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인덱스를 계산하는 X는 CU일까요? PU일까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배열에서 X 플러스 1번째 방이니까 그걸 계산하니까 컴퓨테이셔널 유저 CU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고, 여기 어쨌든 프리디킷 안에 나타나니까 PU라고 이제 부를 수도 있다라고 이제 주장할 수도 있는데, 이런 어떻게 보냐에 따라서 이제 그 혼동이 있을 수도 있는데, 우리는 여기서는 얘가 이제 인덱스를 계산하는 쪽에 사용되니까 CUG라고 이제 정의하고 사용하도록 하죠. 그러면 베이직 블럭 내에서의 CUG를 한번 고려해 보도록 하죠. 먼저 베이직 블럭이 뭐라고 했었죠? 전에 그 우리가 컨트롤 플로우 그래프를 그릴 때 그 그래프를 간단하게 그리기 위해서 이제 연속된 문장들의 집합을 베이직 블럭으로 표현한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베이직 블럭을 정확하게 정의하면 하나의 진입점, 그러니까 뭐 제어 흐름이 여러 군데서 온다고 하더라도 진입점이 하나고 진출점이 하나인 문장들의 최대 집합을 베이직 블럭이라고 표현한다고 했었죠. 그래서 이렇게 어떤 베이직 블럭이 주어졌다고 생각해 보죠. 그러면 제어가 여기서 시작해서 여기 있을 때 분기가 뭐 나간다라고 할 때 여기 베이직 블럭을 보면 여기서는 이제 그 블럭 내에서 P라고 하는 변수는 두
두 군데서 데피니션이 일어나요. 어디에서? 여기서 한번 데피니션이 일어나고 여기서 데피니션이 일어나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첫 번째에 일어났던 그 데피니션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내려오다가 여기에서는 사용은 되지만 여기 와서 재정이 되기 때문에 이 베이직 블럭을 벗어난 다른 영역에서는 이 앞에서 정의됐던 P는 더 이상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 앞에 정의됐던 P는 여기 내부에서만 베이직 블럭 내에서만 영향을 미친다라고 해서 로컬이라고 부르고요. 그다음 여기 두 번째 정의됐던 얘는 이제 다른 베이직 블럭에 전달되는 그런 정의가 되겠죠. 그래서 그거를 우리는 글로벌 정의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결국에서 CUS를 고려한다 또는 PUS를 고려한다라고 할 때는 결국은 글로벌 데피니션과 글로벌 유즈만을 이제 우리가 관심을 갖는다는 거죠. 즉 로컬로 정의돼서 이제 로컬 내에서만 사용되다가 사라지는 그런 사실 재정이 되는 그런 변수들은 고려하지 않는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다음 여기에 보면 이제 Y하고 G의 경우는 여기 안에서 정의되지 않았죠. 다른 데서 어딘가에서 정의됐던 것들이 사용되니까 이 Y와 G도 글로벌 유즈에 해당한다라는 거죠. 네, 우리가 데피니션 유즈 관계를 이제 정의할 수 있다고 하면 우리는 데이터 플로우 그래프를 만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의 데이터 플로우 그래프라고 하는 것은 달리 얘기하면 데피니션 유즈 그래프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것은 프로그램에서 그 베이직 블록들 간의 그 데피니션 또는 유즈들 간의 그런 관계를 이제 표현한 그래프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우리가 앞에서 만들었던 컨트롤 플로우 그래프랑 유사한데 이 컨트롤 플로우 그래프에서의 그 노드들 또는 엣지들 그다음에 그 컨트롤 플로우 그래프에서의 그 패스 경로들이 그대로 이제 데이터 플로우 그래프에도 그대로 이제 보존된다는 거죠.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데이터 플로우 그래프의 생성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죠. 어떤 프로그램이 주어진다고 하면 우리는 먼저 가장 중요한 것이 베이직 블럭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베이직 블럭을 찾고 나서 그 베이직 블럭에서 정의되는 변수들에 대한 그 depth를 계산을 하고 그 다음에 CUS, PUS를 이제 각각 계산을 해야 되겠죠. 그렇게 하고 나면 그 각각의 베이직 블럭은 데이터 플로우 그래프의 노드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앞에서 계산했던 depth, CUS, PUS를 각 노드에다가 어태치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제어 흐름이 갈라지는 어떤 제어 흐름이 이렇게 갈라지는 경우가 있을 때 그 제어 흐름이 갈라지는 때에 각각의 조건들 그 각각의 조건들을 엣지에다가 레이블링하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우리가 여기서는 D에서 이제 사용되는 표기법으로 DIX하고 UIX라고 하는 표기법을 사용하는데 DIX는 노드 I에서 변수 X가 define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되겠고요. UIX는 노드 I에서 변수 X가 사용되는 그런 경우를 의미하겠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이제 그 옆에 왼쪽에 보이는 컨트롤 플로우 그래프를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데이터 플로우 그래프를 생성하는지를 이제 보도록 하죠. 그래서 옆에 보이는 이 그래프는 컨트롤 플로우 그래프고 여기서 각각의 베이직 블럭을 우리가 이미 표기를 해놨어요. 그래서 스타트 노드에서 그 다음 여기가 1번 베이직 블럭이고 각 이제 뭐 2번, 3번, 4번, 해서 5번까지 베이직 블럭이 돼 있고 제어 흐름이 여기서 조건이 참이면 아래로 플러스면은 4번으로 가고 이런 식으로 표현해놨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베이직 블럭을 찾는 과정이 첫 번째가 되겠고 그 다음에 각 베이직 블럭에서 그 디파인 되는 depth와 그 다음에 CUS, PUS를 각각 찾아야 되겠죠. 그러면 여기 보면 이제 1번 베이직 블럭에서 정의되는 변수는 뭐가 있죠? 여러분 여기 보시면 일단 XYG가 타입 선언이 되어 있으니까 뭐 디파인 된다는 거 잘 알겠지만 특히 여기 보면 XY를 입력으로 받고 G 값을 초기화하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디파인 되는 것은 XYG가 되겠죠. 그 다음 여기서는 현재 컴퓨테이션에 사용된 유즈는 없겠고요. 그 다음에 X하고 Y가 조건에 나타나니까
디시전에 나타나니까 얘는 XY가 P 유지가 되겠죠. 마찬가지로 그런 식으로 하면 2번 베이직 블럭에서는 디파인 되는 것은 G가 되겠죠. 왜냐하면 X제곱을 G에 어사인 하니까. 그 다음에 C 유지는 뭐가 되죠? 여기 곱하기를 하는 X가 되겠고, 그 다음에 프리디킷에 나타나는 Y가 P 유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렇게 하면 3번 베이직 블럭에서는 G가 디파인 되고, G가 이제 C 유지로 사용되겠고, 그리고 4번에서는 G가 디파인 되고, X가 C 유지가 되겠고, 얘는 P 유지가 없죠. 그 다음 5번 베이직 블럭은 디파인 되는 건 없고, G 값이 C 유지가 되겠고, 여기서 P 유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베이직 블럭, 각각의 베이직 블럭을 찾고, 각 베이직 블럭에서 디파인 되는 변수들과, 그 다음 C 유지, P 유지를 각각 찾고 나면, 우리가 이것을 이제 데이터 플로우 그래프로 만들 수가 있겠죠. 데이터 플로우 그래프는 앞에서 얘기했던 대로 각 베이직 블럭이 노드로 되니까, 여기 스타트 노드 다음에 첫 번째로 이제 1번, 베이직 블럭이 1번 노드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제 흐름이 true, false로 해서 2번, 4번으로 가니까 이렇게 2번 노드, 4번 노드를 각각 표시했고요. 그 다음에 2번으로 갈 때는 어떤 조건이 되죠? x가 0보다 작고 and y가 0보다 작다니까 x가 0보다 작고 y가 0보다 작다라고 하는 이런 컨디션을 엣지의 레이블로 이제 붙였습니다. 그 다음에 4번으로 가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여기 false일 때니까 x가 0보다 작고 and y가 0보다 작다가 아닌 not을 붙여서 4번으로 표시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면 마찬가지로 이제 2번에서 true일 때, 즉 y가 0보다 클 때 3번으로 가고, 그 다음에 그렇지 않을 때 y가 0보다 크거나 같지 않을 때, 즉 y가 0보다 작으면 5번으로 가도록 이렇게 노드와 엣지를 표현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3번이 수행되고 나면 이제 5번으로 가니까 5번으로 제어가 가고, 그래서 4번이 수행되고 나면 5번으로 내려오니까 5번으로 내려오고, 그 다음에 5번에서 그 다음에 end로 가는 이런 식으로 해서 각 노드와 엣지를 표현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1번 아까 1번 베이직 블럭에서 디파인 되는 것 CUG, PUG가 있었으니까 그것을 각각 이렇게 하고 4번에서도 G, X, 그 다음에 PUG가 없으니까 그래서 디파인 되는 것 G, 그 다음에 CUG, X 이런 식으로 각각에 대해서 정보들을 정의한, 그러니까 디파인 된 또는 CUG, PUG 각각의 계산한 값들을 이제 옆에다 이렇게 노드 옆에다가 어태치한 거죠. 예, 그렇게 했고요. 여기서 3번 노드 같은 경우 unreachable 노드라고 이제 명시적으로 했는데 이 경우는 여러분들이 잘 알 수 왜 unreachable 노드인지는 알 수 있겠죠. 왜냐하면 2번으로 올 때 y가 0보다 작아야만 y가 이쪽으로 오는데 다시 여기서 3번으로 가려고 하면 y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니까 이 조건을 만족할 수 없죠. 그래서 unreachable 노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실제 상황에서는 여기 5번 노드로만 제어가 흘러가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데이터 플로우 그래프를 생성할 수 있겠습니다. 네, 데이터 플로우 그래프에서는 데피니션 클리어 패스라고 하는 것을 정의할 수 있습니다. 데피니션 클리어 패스가 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그래서 어떤 변수 x가 정의되는 노드에서 시작을 해서 변수 x가 사용되는 노드까지 어떤 경로가 있다고 해보죠. 근데 이 경로가 있는데 그 경로를 따라서 어떤 곳에서도 변수 x가 재정의 되지 않는다는 건 뭐예요? 이미 앞에서 변수 x가 정의됐고 쭉 일련의 과정에서 여기 어떤 곳에서 변수가 사용되는데 중간에서 변수를 다시 재정의한다. 예를 들어서 여기서 x에 어떤 값이 어사인 됐다라고 하면 중간에서 x에 어떤 값을 다시 어사인하는 이런 과정이 없다라고 하면 그 뜻입니다. 그래서 리데피니션이 없다라고 하면 바로 우리는 그러한 경로를 변수 x에 대한 데피니션 클리어 패스라고 부른다는 거죠. 그래서 데피니션 클리어 패스를 옆에 이제 데이터 플로우 다이그램을 보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죠. 여기 보시면 2에서 5번의 경로는 변수 G에 대해서, 즉 노드 2에서 정의된 변수 G에 대해서 2번, 5번 경로는 데피니션 클리어 패스입니다. 왜냐하면 2번에서 정의된 G가 5번에서
사용되고 있죠. 근데 그 중간에서 어디에서도 그 G를 재정의하지 않기 때문에 경로 2호는 데피니션, 그러니까 변수 G에 대한, 그러니까 2번에서 정의된 변수 G에 대한 데피니션 클리어 패스다라고 한다는 거죠. 한편으로 예를 들어서 경로 1, 2, 5를 한번 보도록 할까요? 그래서 여기서는 노드 1에서 정의되는 변수 G에 대해서 그것이 노드 5에서 사용될 때 그 1, 2, 5 패스는 데피니션 클리어 패스가 아니다라는 얘기죠. 왜 그래요? 1번에서 분명히 G가 정의됐는데 그것이 이렇게 올 때 보면은 5번에서 사용된, 이 5번에서 사용된 G는 2번에서 재정의 됐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1번에서 1, 2, 5로 오는, 즉 1번에서 정의된 G가 1, 2, 5 경로를 통해서 5번에 도달할 때는 1번에서 정의된 G는 G 관점에서 보면 경로 1, 2, 5는 데피니션 클리어 패스가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결국 그 노드 5번에서 살아있는 그 G는 2번 노드에서 정의한 G가 5번 노드에서 살아있다라는 얘기가 되겠고요. 그렇게 본다고 하면 결국 1번 노드에서 정의된 그 G는 5번 노드에서 살아있지 않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데피니션 클리어 패스를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잠깐 앞에서 그 앞 슬라이드에서 제가 설명이 약간 빠졌던 걸 좀 보충한다고 하면 아까 3번 노드가 언리처블인 이유가 뭐냐고 제가 얘기할 때 y가 0보다 작은데 다시 여기 y가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모순돼서 그렇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여기서 1번에서 2번으로 올 때는 y가 0보다 작으니까 이렇게 왔어요. 근데 여기 2번에서 만약에 y를 재정의해서 이 조건이 만족된다라고 하면 무조건 언리처블은 아닌 거죠. 근데 여기서는 이쪽으로 올 때 y는 0보다 작아야 되는데 그런데 2번 노드에서 y를 정의하는 것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y가 정의가 전혀 되지 않은 상황이면 y가 바뀌지 않는 거죠. 그런 데서 다시 y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이리로 오게 되니까 그 경우는 y가 0보다 작다와 y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모순되니까 이 경우를 2번에서 3번 경로를 올 수 없으니까 그럴 때 얘가 unreachable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뜻이 현재 아까 제가 그런 부분을 약간 설명을 빼먹었었어요. 네. 네, 그러면 또 다른 예제를 가지고 데이터 플로우 그래프를 생성해보고 데피니션 클리어 패스를 따져보도록 하죠. 여기 왼쪽에 주어진 이제 소스 코드가 있어요. 여기에는 그림에서 보신 바와 같이 박스로 베이직 블럭을 표시해놨습니다. 그래서 7개의 그 베이직 블럭이 있고요. 이 소스 코드로부터 데이터 플로우 그래프를 만들면은 이 중간에 있는 그림과 같이 7개의 노드를 갖는 데이터 플로우 그래프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각 노드마다 베이직 블럭에서 정의되는 변수 또는 CUs, PUs 변수들을 다 이렇게 어태치로 표시해 놓고 그 다음에 그 분기에서 제어가 그 나눠지는 그럴 때의 그 조건들을 각각의 그 엣지 레이블로 이렇게 이제 표시해 놨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데이터 플로우 그래프를 만들었고요. 그럼 이렇게 만들어진 그래프에서 우리가 데피니션 클리어 패스를 한번 따져보도록 하죠. 데피니션 클리어 패스를 따질 때는 항상 어떤 노드에서 정의된 변수 어떤 것이 어떤 노드에서 사용되는지 관계를 항상 명확하게 표현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데피니션 클리어 패스, 즉 변수 x, 변수 g에 대해서 각각의 데피니션 클리어 패스를 따지려고 하는데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1번 노드에서 정의된 x가 6번 노드에서 사용될 때의 데피니션 클리어 패스는 뭐냐라는 거죠. 그렇게 하면 여기서는 지금 1, 2, 5, 6으로 표시되어 있는데 그것이 1, 2, 5, 6이에요. 그 과정을 보면 1번에서 정의된 x가 1번에 정의됐어요. 그것이 이제 2번으로 왔을 때 정의되는 것이 없죠. 5번에 와도 x는 정의가 되지 않죠. 그 다음 6번에서 x가 CUs로 사용되니까 그때 6번에서 사용되는 x, 1번에서 정의된 x가 6번에서 사용된다라고 할 때 1, 2, 5, 6 이 경로는 데피니션 클리어 패스라는 거죠. 물론 이것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1번, 2번, 3번,
6번의 경로도 데피니션 클리어 패스가 될 수 있어요. 아까 얘기했던 데 1번에서 x가 정의되고 2번에서 정의되는 것이 없고 3번으로 온다고 하더라도 3번에서 정의되는 것이 없고 그것이 6번으로 도달한다고 하면 6번에서 x가 사용되니까 1, 2, 3, 6도 데피니션 클리어 패스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 g 변수에 대해서 볼까요? 1번 노드에서 정의된 g가 6번에서 사용될 때입니다. 그래서 1번에서 g가 정의되고 6번에서 CUG로 사용되는 그 경우죠. 그래서 여기서는 1, 2, 3, 6이 그 데피니션 클리어 패스인데 따져볼까요? 1번에서 정의됐죠? 2번에서는 정의되는 것이 없죠? 그럼 3번에서 정의되는 것이 없죠? 그럼 6번에서 G가 사용되니까 1, 2, 3, 6이 데피니션 클리어 패스죠. 이 경우에 1, 2, 5, 6을 한번 따져볼까요? 1, 2, 5, 6은 1번에서 G가 정의됐고 2에서 정의되는 것이 없고 그 다음에 이제 5번 노드에 오면 5번 노드에서 G를 재정의하고 있습니다. 재정의하고 있기 때문에 1, 2, 5, 6의 경우는 데피니션 클리어 패스가 아닌 거죠. 그래서 결국 6번 노드에서 G 변수 입장에서 라이브한 G는 뭐냐? 그러면 1번 노드에서 정의된 G가 라이브한 것이 아니라 5번 노드에서 정의된 G가 라이브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데피니션 클리어 패스를 따지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지금 두 개의 그 데피니션 클리어 패스만 따졌는데 그 이외에도 여러 개의 데피니션 클리어 패스들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따져보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그 다음 잠깐 여기 지울게요. 그 다음에는 우리가 그 4번 노드에서 라이브한 데피니션이 뭐냐라고 했습니다. 그럼 4번 노드에서 CUG로 사용하는 변수가 뭐죠? Y하고 G가 있으니까 YG에 대해서 따져보도록 하죠. 그럼 이제 4번 노드에서 사용되는 Y 입장에서 Y가 정의되는 노드가 어디 있어요? 데피니션 Y가 디파인 되는 노드는 1번 노드가 있겠고 또 어디가 있죠? 보시면 Y가 정의된 노드는 6번 노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1번 노드에서 정의된 Y가 4번 노드까지 올 때 살아있느냐 라이브 하냐 보면은 1번에서 Y가 정의되고 2번에 와서 정의되는 것이 없고 3번으로 와서도 정의되는 것이 없고 4번으로 올 수 있으니까 1번에서 정의된 Y는 4번에서 라이브 한 게 되는 거죠. 그럼 6번에서 정의된 Y는 어때요? 6번에서 Y가 정의된 얘는 이렇게 2번 노드로 가서 2번에서 정의되는 것 없고 3번에 정의되는 것 없고 하니까 4번에서 그 6번에서 정의된 Y가 4번에서 라이브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얘는 라이브 합니다. G 입장에서는 어때요? 1번에서 G가 정의됐죠. 그 다음에 2번에서 정의되는 것이 없고 3번에 정의되는 것이 없고 4번에서 사용되니까 1번에서 정의된 G는 4번에서 라이브 한 것이 되겠죠. 그 다음 4번에서 정의된 G도 4번에서 라이브 하다라고 이제 한번 따져볼까요? 4번에서 G가 정의됐죠? 여기 define 보면 G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면 얘가 6번으로 가서 6번에서는 G를 정의하는 것이 없죠? 그 다음에 돌아가서 2번에서 정의하는 거 없고 3번도 정의하는 것이 없고 4번에서 유즈하니까 그러면 4번에서 정의된 G가 다시 4번에서 사용하는 그래서 라이브한 정의가 되겠죠. 근데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그냥 그래프상으로만 쭉 보다 보면 얼핏 보면 여러분들 그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여기에 5번 노드에서도 G가 정의되는데 그 G가 4번 노드에서 사용될 가능성은 없느냐? 여러분들 볼 때 5번에서 정의된 G가 6번에서 왔는데 6번에서는 G를 정의하지 않아요. 그래서 2번 갔더니 정의하는 것 없고 3번 노드에서 정의하는 것 없고 4번 하니까 5번에서 정의된 G도 4번에서 사용될 수 있다라고 해서 혹시 여러분들이 D5 G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 경우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왜 성립하지 않는지를 한번 설명하도록 할게요. 5번에서 G가 정의되려고 하면 조건이 뭐예요? 이 5번 블럭으로 오려고 하면 2번 블럭에서, 그러니까 2번 노드에서 5번 노드로 올 때 조건이 X가 0보다 커야 돼요. 그래서 X가 0보다 커야만 5번으로 옵니다. 그래서 5번에서 G가 정의되고 나면
6번으로 갔다가 다시 이렇게 되도록 하는데, 이 경로에서 보시면 5번에서, 그러니까 2번에서 5번으로 들어올 때는 x가 0보다 커야 되고, 또 5번에서도 x 정의하는 것이 없고, 6번에서도 x 정의하는 것이 없고, 다시 이렇게 갔을 때 2번에서 x 정의하는 것이 없는 상황에서 x가 그럼 0보다 커서 이렇게 왔는데 여기 그 중간에서 x를 정의하는 것이 없는 데서 다시 여기서 x가 0보다 작거나 같아서 3번으로 가는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5번에서 정의된 g는 4번에서는 결코 사용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5번에서 정의된 g는 4번에서 라이브하냐 그것이 포함될 수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데이터 플로우 그래프를 그릴 때 데이터 플로우 그래프를 그릴 때 여기 엣지에다가 각 분기 조건들 명확하게 레이블로 붙인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그냥 그래프상으로 보면은 이렇게 갈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뭐예요? 이쪽으로 올 때는 x가 분명히 0보다 커야 돼서 왔는데 중간에서 어떤 곳에서 x를 정의하는 것이 없는 상황에서 다시 x가 0보다 작거나 같아서 이렇게 갈 수 있느냐? 그렇게 못 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5번에서 정의된 g는 4번에서 라이브 하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이제 다른 예제를 가지고 그 데이터 플로우 그래프를 그리고 그다음에 데피니션 클리어 패스를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다시 추가적으로 살펴봤습니다.